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 번째 반복 주기의 세 번째로 저희 개인정보 수정 기능을 로그인 사용자에 한해서 자기 자신의 정보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화면을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상태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 목록을 볼 때 유저스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저희가 초기화된 사용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죠. 로그인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로그인 기능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개인정보 수정을 누르면 자기 자신의 정보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폼으로 접근을 했을 때 먼저 이 버튼이 어떤 사용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URL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내비게이션, 자, 여기에 개인정보 수정인데 지금 보면 유저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값을 꺼내 왔듯이 여기서 중괄호를 통해서 유저의 ID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값을 꺼내 올 거고요. 여기에 폼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그러면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을 때 개인정보 수정으로 가서 보면 이쪽 하단에 바뀌어서 자, 좌측 하단에 로컬호스트 8080에 슬래시 유저 1.폼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가보면 뭔가 이동은 잘 했는데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유저스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없나요? 그럴 리가. 여기 세션이 뭐 익스포저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죠. 이 이유는 자, 여기 저희가 이제 수정 화면으로 이동할 때 여기 모델의 유저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전달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이 세션의 데이터를 담을 때 이 익스포즈를 하면서 모델의 데이터가 담겼는데 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름으로 전달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세션에 담긴 유저는 이름을 바꿔보죠. 세션도 유저 뭐 이렇게 여기를 바꾸면 여기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겠죠. 세션도 유저. 그리고 이 로그인된 유저를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이쪽에도 이게 유저가 아니라 세션도 유저로 이렇게 바꿔서 저희가 그 개인정보 수정을 할 때 모델에 전달되는 데이터와 세션에 담긴 그 데이터의 이름을 다르게 변경을 해야지 에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개인정보 수정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는 추출할 수 있지만 URL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할 경우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인정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는 여기서 해당하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HTTP 세션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와야 되겠죠. 예, 그 방법은 if 유저인데 이름을 세션도 유저로 하죠. 그리고 세션에 담겨 있는 여기 get 애트리뷰트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세션도 유저죠. 저희가 로그인할 때 세션도 유저로 넣었으니까. 자, 이런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여기 에러, 컴파일 에러를 볼 수 있겠지만 디폴트로 세션에서 값을 꺼내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반환이 됩니다. 근데 유저 타입에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가 디폴트로 오브젝트로 값을 받은 다음에 if 세션드 유저가 널이면 로그인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우에 다시 뭐 뒤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그인, 일단은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도록, 너는 로그인을 해야지 개인정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로그인을 다시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으로 저희가 구현했는데 수정을 이렇게 하면 제가 로그인 페이지로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로그인 페이지는 로그인 폼이었죠.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수정화면으로 가면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왔죠. 그럼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처리를 해야지만 보안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겠죠. 일단 로그인에 대한 부분은 막았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구현은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다른 사용자의 수정 화면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2번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2번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로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2번 사용자 한번 넣겠습니다. Alt 커맨드 아래 화살표, 윈도우는 Alt 컨트롤 아래 화살표,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아이디를 다르게 주고요. 여기는 한지기, 그리고 얘도 다르게 테스트를 여러 개의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를 2명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는 달라지겠지만 이 유저 아이디도 서로 다르다는 걸 보장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유저에 가서 유저 아이디를 유니크라는 속동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가 폴스인데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해당하는 이 유저 아이디는 유일해야 된다, 똑같은 값이 들어올 수 없다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그러면 사용자는 2명이 들어와 있겠죠. 이렇게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으니까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제 로그인으로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이 숫자를 2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잡아지기죠.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 서버단에서 로그인 사용자인 경우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라는 값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수정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와 같이 이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되는 이 ID 값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조회해 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현재 로그인 된 사용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저 세션드 유저가 널이 아닐 경우에 유저로 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또 항상 이제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로 나와 있으면 이거 이름은 또 세션드 유저를 또 유저로 만들 거냐, 이게 애매하죠. 일단은 얘를 리팩토링 Alt 커맨드 R 누르면 바로 이름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은 템프 유저 뭐 이런 식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유저, 그다음에 세션드 유저는 캐스팅을 유저 템프 유저 이렇게 캐스팅할 수 있죠. 이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 세션드 유저의 아이디와 이 아이디가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if id equals 세션드 유저 get, 여기 또 get 메서드가 없습니다. get id. 자, 이 부분을 get id 이렇게 해서 이게 같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뭐 일단은 뭐 에러 처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익셉션을 날려야 되거든요. throw new 뭐 illegal 새로운 익셉션을 만들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익셉션 에러가 발생해서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익셉션을 쓰로우 해도 됩니다. 자신의 정보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저게 친절하게 대응할 필요 없이 에러만 주고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인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맞는 경우에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세션드 여기 아이디를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션드 유저의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처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get id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정보만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코드가 깔끔한 걸로 치면 이렇게 구현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구현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된 이 아이디가 아니라 현재 로그인 되어서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저희는 뭐 이거 구현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죠. 자,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다 방어 처리가 됐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백엔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보다 훨씬 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수정 화면에 들어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도 현재 사용자가 로그인 이 부분이 거의 똑같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겠죠? 자, 보십시오. 로그인된 사용자여야 되고요. 로그인된 사용자 중에서 현재 수정하려고 하는 아이디와
로그인된 사용자가 같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정보를 이 업데이트된 사용자 정보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뉴 유저 하니까 별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리팩토링, 리네임 리팩토링, Alt 커맨드 R 오른쪽 클릭해서 리팩터를 가지시면 여기 리네임이 있습니다. 여기 Alt 커맨드 R 이렇게 이거를 new보다는 updated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미상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정상적인 플로우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그 업데이트 처리하는 부분보다 더 또 다른 측면으로 중요한 부분은 앞 단계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처리를 하는 이 부분이 백엔드 개발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백엔드에서 이런 부분 처리하지 않아서 내가 그 작성하지도 않은 글을 뭐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려면 이렇게 컨트롤러 단에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 코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중복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 구현을 끝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수정 화면으로 간 다음에 테스트 2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재성 2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목록으로 왔습니다. 목록에서 로그인한 사용자는 자바직이죠. 뭐 어딘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네요. 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산직이라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산직이라는 계정으로 수정을 하려고 가면 뭔가 떴습니다. 근데 한글이 깨지네요. 그러면 분명 여기 익셉션이 날아갔던 모르겠네. 관사 뭐 써야 될지. 영어 중요하지만 던지 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 메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게 확인하고요. 이게 사용자 목록 보는 화면으로 여기서 수정을 가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뜬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방어 코드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로그인을 성공을 하면 세션 정보를 통해서 이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군지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로그인한 사용자에 따라서 이 정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방어 코드를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커밋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작업이 로그인 사용자 하나에 뭐 이렇게 할까요? 개인정보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 로그인 사용자가 아닌데요. 자기 그쵸.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원래 이제 이 과정의 상태로 보면 질문하기, 질문 목록 기능 구현하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중복도 좀 생기고 리팩토링 할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단계 구현으로 넘어가고 싶겠지만 중복을 제거하는
아니면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구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치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 다음 단계 작업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계속 기능 추가만 하다 보면 소스코드의 복잡도는 계속 증가하고 부채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채가 쌓이면 나중에 갚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추가하는 짬짬이 뭔가 중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리팩토링 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리팩토링 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